자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이 눌렸다고 매수 버튼 잘못 눌렀다가 이 청산 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난주 이 하락 추세와 함께 상승 채널의 캔들 몸통상 완전히 이탈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반등을 보더라도 적어도 단기간에 이 채널 상단 위로 올라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차트 옆으로 빌빌대면서 올라타지 못하고 어제 다시 한번 이 큰 하락분 나와주면서 전저점도 깨버린 상황이라는 건데요. 다시 한번 이 하방의 시나리오가 불거진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유동성이 들어올 만한 명분 자체가 없다라는 게 현실이라는 건데, 이뿐만 아니라 정석대로라면 이 차트의 구조적인 부분까지 이 추가적인 하락분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매매에 있어서 무조건 내려갈 거다 이렇게 결과를 정해두고 매매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죠. 유력한 하방의 가능성은 열어두되 주요 구간들에서 나오는 유동성이나 이런 반응들에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의 차트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오후부터 한 차례 이 하방의 움직임 나와주면서 일단은 바로 직전에 이 저점을 깼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분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큰 변동성이 나와준 만큼 이 나스닥 개장 후에 큰 반응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뭐 별다른 반응은 아직까지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눌림에서도 의미 있는 유동성이나 이 매수 반응은 안 나와주고 있는 게 현실인데, 차트의 구조상으로는 이 하락분이 한 차례 더 남아있는 만큼 우리가 지금 조정 구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복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의 차트를 좀 더 넓게 보시면 이번에 고점으로 작용했던 이 82.6K 이후로 하락 추진 5파로 조정 구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첫 번째 1파 하락분 나와준 뒤 2파 반등 자리 나와줬죠. 그 이후로 이 급락에 가까운 3파 조정분이 59K 저점을 갱신하면서 이후에 이 4파 반등 이후 지금의 5파 조정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이 5파 하락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5파 하락분 중에서도 세부 카운팅으로 봤을 때 첫 번째 1파 하락분 나와준 뒤 2파 반등 자리 나와줬고 세부 파동으로도 이 3파에 대한 하락분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자리를 예측을 해봤을 때 이러한 하락 1파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이죠. 이 1.618 구간 가격적으로 보면 59K 부분입니다. 결국 당장 이런 자리까지는 하방의 움직임이 한 차례 더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눌림 자리에서 지금 롱 포지션 적극적으로 누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또한 이러한 하락 과정 속에서 단기적인 상승 채널을 완전히 이탈하면서 반등 자리 나오더라도 계속 이런 자리에서 눌리면서 하락 구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그럴 것이 우리가 1파 하락분 때 나와줬던 이런 하락 구간을 좀 보시면 이때도 이렇게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던 하락 채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상승 구조를 이어가려면 이 채널 위로 단기간에 캔들이 올라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전에도 이런 채널 상단에서 보시면 캔들이 이렇게 계속 저항맞고 이렇게 밀리고 있던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도 캔들 몸통 기준으로 돌파해주지 못하면서 꼬리만 맞고 이렇게 계속 밀린다? 이 추가적인 2차 하락분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자리가 바로 우리가 손절의 기대값은 짧고 수익의 기대값은 큰 자리, 손익비상 의미 있는 숏 포지션 진입 자리가 되겠죠. 여기서도 우리가 손익비상 기준의 숏 포지션 계속 진입하면서 수익 가져갈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이번 조정 구간에서도 이런 진입 자리들 계속 나와주면서 이러한 차트의 구조뿐만이 아니라 이 유동성이나 온체인 데이터들 또한 하방의 근거들을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숏 포지션 진입과 동시에 구독자님들 계신 스터디방에서 전부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진입 이후에 피보나치 2.618 구간까지 추세가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대부분을 분할로 익절을 해드리면서 현재는 이 나머지 물량만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데요. 자, 물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 4파 반등분에 대한 롱 포지션 스위칭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추가적인 5파 하락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이 롱 포지션에 대한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차라리 이런 자리, 이 상승 채널 상단이자 이 3파 하락분에 대한 피보나치 0.382 구간입니다. 자, 이러한 자리가 겹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 숏 포지션 진입 못하신 분들은 손익비상 숏 포지션이 훨씬 더 유리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숏 포지션 관점 공유 드리면서 이러한 하방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스터디방 보고 진입하신 구독자분들은 제 다음 신호만 잘 체크를 해주시고 이런 직관적인 진입 자리나 관점 공유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스터디방 들어가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 차트로 넘어와서 결국 이러한 4파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5파 하락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세부 파동으로 봐도 추가적인 하락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장은 이런 자리 59K 뭐 이런 자리를 보고 있지만 이렇게 절대값을 정해두고 매매를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이 하방의 시나리오를 열어두되 매매하면서는 결국 이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하락분이 뭐 말도 안 되는 40K 간다 뭐 30K 간다 이런 하락분은 사실 안 나와줄 거고요. 당장은 이런 자리 보면서 많이 눌리더라도 56K 이런 자리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차트의 이런 구조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각종 온체인 데이터, 시장의 유동성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그 전에 우리가 비트코인 매매하면서 이 나스닥의 차트 같이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이 나스닥의 차트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 나스닥과 오른쪽에 비트코인의 차트입니다. 지금 나스닥을 보시면 이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조정 구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또한 이러한 음봉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것보다 우리가 이전에 나와준 나스닥의 이 조정 구간, 이 자리에서 거의 8%가 넘는 강한 하락분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물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 또한 이 59K 저점을 찍는 하락분이 나와줬어요. 자, 그렇지만 이런 나스닥의 강한 하락분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이 정도면 굉장히 가격 방어를 잘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나와줬던 이 나스닥의 조정 구간들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러한 작은 하락분에서도 비트코인은 그동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렇게 강한 하락분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나스닥의 반등 과정에서 비트코인 혼자 디커플링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락분 혼자 다 처맞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나스닥의 하락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비트코인이 나스닥이 이 자리에서 8%가 넘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하락분밖에 안 나와줬다는 건 이 하락분이 어느 정도 거의 다 나왔다.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분이 나오더라도 더 이상 크게 빠질 확률은 좀 낮다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 저점 신호를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40K 간다 이런 하락분은 솔직히 안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이미 그 전부터 두드려 맞고 있었고 이제 더 이상 때릴 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와서 결국 아직까지 이런 매도세가 어디서 멈출지는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롱 포지션 누를 필요 없다라는 거죠. 시장에 다시 한번 유동성이 들어오는 자리, 진짜 매수세가 들어오는 자리에서 매집을 해도 전혀 늦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결국 지금 당장은 이러한 하락분이 한 차례 더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는 기존의 이 저점 바닥 테스트도 진행이 안 된 상황이죠. 손익비상 지금은 이 하방의 시나리오를 열어두면서 롱 포지션을 보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과 매수세, 이 유동성 확인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제 영상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녹화해서 올라가는 영상이죠. 영상만 보시고 이런 자리 오더라도 이 확신이 안 들어가서 못 들어가고 기존에 이런 숏 포지션 진입 자리들도 전부 놓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는 이런 진입 자리에서 고래들의 실시간 온체인 데이터들 변화까지 보면서 이 진입 구간들 분할로 싹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진입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포지션 관점 드리면 의심부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타점이랑 온체인 데이터, 이 실시간 뉴스들까지 왜 돈도 안 받고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무료로 다 퍼주는 거냐? 나중에 뭐 리딩방처럼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일단 뭐 돈 받을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저도 팩트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자선 사업가는 아닙니다. 결국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늘리려고 영상 찍고 스터디방까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튜브 채널 가장 빠르게 성장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뭐 남들처럼 말로만 차트에서 결과만 가지고 그냥 떠들어드리는 게 아니라 제 돈으로 직접 매매하면서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구독자님들 눈앞에서 다 인증하고 이 정확하게 진입과 동시에 포지션 다 공유드리면서 이 수익으로 증명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단돈 10원이라도 수익 보고 믿음이 가야 영상도 계속 보실 거고 이 영상 반응이 좋아야 결국 알고리즘 타고 채널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입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포지션 공유 다 드리면서 제가 뭐 10번 매매하면 10번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에서는 크게 먹고 적게 먹는 구간에서는 조금 잃는다는 거죠.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도 이런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떠들어댄다? 이 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이 남아 계실 이유가 전혀 없겠죠.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스터디방 입장하실 때 제 채널 구독 버튼을 꼭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차트 관련된 질문이나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제 돈도 걸려있지만 유튜브 채널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바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입장 링크 가도록 해놨으니까요. 또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문자로 받으실 번호와 함께 이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당연히 입장하시는 건 전부 무료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매매하시는데 무조건 도움되시니까 보시고 1도 도움이 안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큰 구조에서는 이 추세가 하락 5파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5파 자리에서 세부 카운팅으로 보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하락푼이 한 차례 더 나와줄 수 있는 그림이 가장 유력하다는 거죠. 당장은 이 59K 좀 많이 눌리더라도 56K 이런 자리까지 보면서 하방의 시나리오가 좀 더 유력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40K 간다
간다, 30K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강한 하락부는 당장 안 나와줄 거고요. 우리가 이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차트 같이 봤었죠. 나스닥이 8% 가까운 조정이 나온 자리에서 물론 비트코인이 59K 저점 갱신하면서 강한 하락 나와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비트코인은 그 전부터 두드려 맞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조정분 나와주더라도 크게 안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결과값을 정해두고 예측하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매매에서는 대응하는 영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핵심 구간들에서 이런 지표뿐만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들까지 활용하면 이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구조적인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주요 진입 자리에서는 이 스터디방에서 관점 공유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러한 영상 이후에도 이 스터디방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관점 공유 드리면서 계속 소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만으로도 충분하신 분들은 그냥 지나치셔도 되고 이런 관점 공유 계속 필요하신 분들은 스터디방 입장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터디방에서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준이었습니다.